JBC 뉴스 9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67일째입니다. 1267일째. 오늘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요. 허평한 전 기무사령관을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오늘 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작금 지금 이 사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특혜 의혹 관련해가지고 지금 군의 이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군 규율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될 이 국방부가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 장관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자, 작금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군 출신들, 대한민국 남성들뿐만 아니라 군을 보냈던 부모들 모두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 군의 각 그 요직을 다 거쳤던 허평한 전 사령관은요, 이에 대해서 더욱더 지금 이런 군의 실태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군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허평한 전 사령관 하면요, 지난 탄핵 정국 시절에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박 대통령이 석방 구속되자마자 또 석방에 부르짖었던 분이십니다. 전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또 보병 6사단장 또 육군 훈련 소장까지 역임하셨던 아주 이 군에서 잔뼈가 굵어드셨던 장군이십니다. 군의 모든 그 직능을 다 경험하셨고 또 모든 군대에서 직접 발로 걸어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현장 지휘를 하셨던 분이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입니다. 자, 장군님은요, 군 재직 시절에 어떤 책을 하나 냈냐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면요, 승리하는 강군입니다. 자, 군 재직 시절에 모든 장군, 모든 어떤 그 군은요, 친자식, 친형제로 뭉친 군대가 강군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허 장군이십니다. 그래서 발로 걸어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장병 관리와 전투 준비를 위한 하나의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허 장군님 지금 군복을 벗고 지금 이제 이 태극기를 들으시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 이 7월 4일 날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지금 이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건강이 완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군의 모습에 대해서 허 장군님이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장군님을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허 장군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들으면서 제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군님 요즘 몸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으시면 이제 앞으로 또 현장에 자주 좀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는 거는 예, 그래도 이 회복 장애가 남아 있으니까 예, 당분간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 가끔 나가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목소리는 뭐 JBC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또 매체를 통해 가지고도 목소리 많이 들려주십시오.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장군님 이 목소리 듣고 싶어하고 특히 이제 이 추미애 군 아들 군 복무 그 특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 터지니까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국민의 4대 의무가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의무인데요. 국방 의무가 첫 번째 기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추미애 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국민의 분노를 지금 자극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추미애 아들 사건이 지금 이 아들 구하기에 국방부 과자도 막 뛰어들고 있는데요. 장군님은 이 추미애 아들 사태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관련 자료하고 예, 예. 그동안에 쭉 진행되는 걸 다 검색을 하고 예. 해봤어요. 예, 이건 추미애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규정과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예,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예,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예. 진짜 그 어떤 규정과 절차대로 해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위원 보좌관을 시켜서 외압을 했는지 예, 예. 또 거기에 우리 군이 굴복을 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준 건지 예, 예. 이것이 이제 그 규명의 초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예. 일단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예. 입대 전에 이미 무릎 수술을 왼쪽 무릎 수술을 삼성병원에서 했더라고요. 예, 규정과 절차에 문제 없다. 일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복무 중에 이제 이 왼쪽 오른쪽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병원 측의 진단을 받고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병가를 내서 수술을 했더라고요.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어떤 정쟁에 우리 말려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국방부의 인사복지국 차장으로 근무도 했고 예, 예. 이런 절차 규정을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큰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대 전에 무릎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예, 예. 입대 전에 수술을 했고. 했고 예. 또 입대 후에 오른쪽도 해야 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아서 예, 예. 병가를 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보니까 예, 예. 수술했고 예. 수술했는데 한 달 이상의 안정적인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예, 예. 병원 측으로부터. 예,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1차 10일을 병가를 냈더라고. 예, 예. 10일 내도 안 예, 되니까 예. 2차 이제 9일을 냈는데 예, 예. 이쪽에 기록에는 보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예. 얻어서 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더 가루가 필요하니까 예. 이제 병가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규정상. 그러니까 정기 휴가 4일을 썼더라고. 정기휴가 4일을 쓰고. 예, 예. 4일을 쓰고 예. 그 도합 그런 게 19, 23일을 쓴 거죠. 예, 예. 썼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외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줬느냐? 예. 이거는 경상이 참작이 돼서 우리 국방부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해줬느냐? 예, 예. 이게 문제인데 예, 예.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절차에 의해서 해준 걸로 보여져요. 예, 예. 다만 그러면 국방부 민원실에다 왜 전화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 예, 예. 이 전화 시점이라든지 예, 예. 누가 했는지 그 사유는 이런 검찰에서 밝혀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식들이 다 이래 무릎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다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죠. 하고 예, 예. 내가 이 규정을 내가 바꾼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규정의 어떤 바꾼 규정의 그 원칙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장군님이 그 바꾼. 당시에 내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사복지국 차장을 했는데 국방부에 예, 예. 병사들이 그 당시에 그 큰 질병을 있으면 군 병원에서 사실은 수술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힘든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런데도 그 부모들이 할 수 없이 민간 병원에 휴가나 병가를 내서 수술을 할 때 예, 예. 어려움이 안 됐어요. 예, 예. 군의 간부들도 안 됐습니다. 그 어려워, 간부들 안 된 것은 예, 예. 내가 85년도에 국군 보안사에 있으면서 군 간부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리고 내가 2002년에 국방부 예. 인사복지국 차장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병사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더라고. 예, 예. 그래서 병사들도 질병이 있으면은 군에서 수술할 수 없거나 또 부모가 원해서 민간병원에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을 했어요. 하다가 예, 예. 내가 그걸 예. 완결을 못 시키고 사단장 나갔는데 예. 사단장 기간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그걸 떼서요. 예, 예.
그래서 병사들도 민간병원에서 군복무기간에 수술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요.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부모의 아들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차 병가 끝나고 복귀할 시간이 됐는데도 복귀가 안 됐죠. 복귀를 안 하니까 그 당직병이 본인한테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니까 집이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신원식 그 위원이 그 제보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제기한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은 이 군이 잘못한 거예요. 군이 잘못했다. 왜 군이 잘못했냐? 왜냐면은 안 들어오면은 그 당직병이 그 전부 시간 돼서 안 들어오면은 지휘관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보고 체계를 거쳐야 되죠. 지휘관은 그걸 보고 탈령 보고를 내든지 안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연가를 해줘야 될 상황이거든. 연가를 해주든지 이 둘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치를 안 했단 말입니까, 군이요? 그 조치를 했더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에 있어 한 건지 그 사실은 11개도 안 되면 사전에 그 지휘관한테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열흘간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이래 치료를 민간병원에서 하면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되죠. 그렇죠. 열흘간 해봐도 이게 좀 어렵다. 한 열흘 더 필요하다. 미리 이제 보낸 이메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메일 그 시점이 언젠지 그 시점이 병사가 그 확인하고 들어야 될 날도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문제가 되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한 건지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예압이 들어간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할 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메일을 보내서 지휘관의 정상에 참작에 대해서 했다면은 당직병이 그 사실을 모르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고 이래 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볼 때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했다면은 그 사전 조치를 안 하고 그 시간 돼서 부대에 안 왔으면 탈령 보고를 내야죠. 군에서는 탈령 보고를 내야 된다. 탈령 보고를 내든지 또 지휘관 입장에서 부하들을 그 명확하게 또 그리 안 하잖아요. 그 부하들 신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모한테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들어왔느냐 보니까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아 이런 사전 조치를 해야지. 거기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 진단서나 기록을 부대 보내라. 사후라도 내가 조치를 해주겠다. 해서 정황을 참작해 줄 수도 있고 탈령 보고를 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해서 밝혀야 되는 문제단 말입니다. 3차 그 정기휴가 연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정기휴가를 쓴 것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또 뭐 그 신원식 그 위원 조사 그 뭐 한 거에 보니까 폭로한 거에 보니까 여자 목소리인데 남편이다 이름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제 그 보좌관이 이 전화를 한 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보좌관이 전화한 게 뭐 보직 청탁인지 그는 절차 문의 전화인지 내가 볼 때는 좀 해달라고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전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현지 지휘관한테 얘기를 해도 현지 지휘관이 안 된다 규정대로 하고 탈령 보고 낼 수밖에 없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국방부 상급기관에다가 내 자식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 하고 민원을 낼 수가 있어요. 장군님, 국방부 민원실이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사건 사고를 접하면 112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방부 민원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당연하죠. 국방부 민원실이라는 거는 꼭 뭐 장병들 휴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억울한 게 있을 때는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나라의 정관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민원실로 직행하지 않고 바로 담당자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바로 이제 어떤 직계 상관이라든지. 그렇죠. 일단 예. 직계 상관하고 하죠. 그 예. 억울한 그런데 왜 그 국방부 부모들이. 민원실로 전화를까지 했다고 봅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건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 예. 현지 부대하고 하죠. 안 되니까. 예, 예. 안 되니까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성 할 수도 있고. 예, 예. 그 밖에서 잘 모르니까. 예, 예. 근데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문의하는 민원실 문의 전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민원실. 이게 문의 예. 전화를 한 건지 예. 문의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은 청탁 전화를 한 건지. 청탁 전화를 한 건 청탁이 아니죠. 예, 예. 그 청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 예. 이 자꾸 언론에서 막 이 자꾸 그렇습니까? 예, 예. 민원실에다 무슨 청탁이 됩니까? 그렇죠. 민원실은 청탁이 안 되는 거고 장관실로 직접 했다면은 예, 예. 그건 청탁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예. 민원실에 압력도 될 수 있지만 민원실에 했다는 뭐 건 문의 전화를 청탁이 했다 뭐 아니에요. 이러겠죠. 문의 전화 정도는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를 예. 했거나 예. 관계 규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하고 예. 문의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이 서일경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이런데 누구냐 예. 하니까 내가 아버지다 이랬는데 예, 예. 목소리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는 검찰에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예. 이거 그렇죠. 폭로한 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예. 지금. 검찰에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목소리는 그런 예. 거는 이거 너무 내가 볼 때는 예. 앞서간 예, 그런 것이고 우리 예. 국민들이 미운 거는 미운 거고 예, 예. 이게 법과 규정과 절차는 절차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자식이라고 보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왜냐면 예. 이 국민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누구나 자식을 군대에 갔다 왔거나 또 가 있거나 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특권 계층의 압력이나 특권에 의해서 뭐 휴가도 연장이 되고 말이죠. 예,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 그래서 절차는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밟았다. 이렇게 예. 보여진단 말입니다. 예. 절차는 밟은 것으로 예. 또 수술을 분명히 했고 예. 쭉 내가 기록까지 다 봤어요. 지금까지. 예. 예. 객관적인 자료를 다 보니까 예. 입대 전에도 수술을 했고 또 양쪽 예. 무릎 다 수술할 그런 행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입대 안 해도 되는데 입대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무릎 수술을 하고 뭐 이러면 이걸 진짜 뭐 압력을 행사하려면 이걸 뒷걸 잡아가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군대 갔단 말이야. 예, 예. 갔는데 또 오른쪽 무릎을 또 수술해야 되니까 예, 예. 이 삼성병원에서 그 기록이나 진단 그게 확실한지 이걸 검찰에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예, 예. 1차 수술한 게 맞는 건지 예, 예. 또 2차 수술한 것이 맞는 건지 예. 그리고 그 한 달 이상 가루가 필요하다는 그 병원의 진단서가 확실히 있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면은 이번 이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 이겁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 추미애 장관이 그 청문회 과정에서 예, 예. 처음부터 그런 거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예. 내 자식이 이래서 이렇게 예. 있었다.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외압이나 그런 건 예. 없었다. 예. 하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예, 예. 처음부터 그냥 결국 이 문제가 추미애 장관이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마을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야당이 이제 아들의 휴가 자료를 요구할 때 휴가 어떤 명령서라든지 병원 진단서 등에 내가지고 그렇지, 수시로 그런 걸 해명을 했다 해서 그러면 잘 문제가 대응을 하고 없는데 겸손하게 했으면 되는데 예. 소설 쓰고 있네 뭐 있니 하면서 국민 어떤 아주 분노를 고압적인 자극시키는 태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계속 파고 들어왔고 국민 예. 감정을 자극시켰고 예. 오늘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나는 보여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더 키웠던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를 지금 지키려는 그런 의원들 몇몇의 발언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넷 지금 장군님께서는 지금 카톡으로 지금 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김태련 지금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카톡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은 예, 예. 그 내용과 절차가 문제란 말입니다. 예, 예. 무조건 해줄 수가 없죠. 그래 해서는 안 되죠. 엄격히 말하면은. 예. 카톡으로 예. 그러나 메일을 보내고 예. 병원 진단서가 있고 다 확인됐을 때는 예. 전화로 해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예. 사후 그 중앙 다 증거가 있고 예. 객관적인 그게 입증할 자료가 있을 때는 지관이 판단해서 예. 그래 이런 정도 같으면 언제까지도 한다. 그리고 행정 조치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 예. 그 아픈 놈을
군부대에 오라고 해가지고 들고 다 오고 가고 그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건요 정쟁이 내가 볼 때는 정쟁에 너무 이게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에 부추기고 하는데 예, 예. 양쪽 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자는 거예요. 이 장군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관계자들만 다칩니다. 내가 볼 때는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휴가 관련해가지고 사후 절차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뭐 휴가 그렇죠.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괜찮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휴가 연장이라는 하나의 생뚱맞게 그런 어떤 연장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예. 건데. 예. 어쨌든 참 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내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예. 겸손한 자세로 진지하게 그 당시의 정황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쭉 설명을 하면서 이래 돼서 됐다. 예. 예. 내가 뭐 어떤 특혜로 자식을 병도 없는데 이래 한 건 절대로 아니다. 예. 하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예, 예. 그런데 국민들이나 정치적인 야권의 공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보여졌으니까 예. 이까지 몰고 와버렸는데 앞으로 이게 참 골치 아프게 꼬여버렸어요. 장군이 지금 이제 추미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무릎 수술을 하면 보통 이제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축구? 예, 예. 공을 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그 일간지가 현역병 불가라던 추미애 아들이 입대 전에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 해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민들은 헷갈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검찰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 수술을 한 게 처음 왼쪽 무릎을 수술했더라고요. 예, 예전에. 예, 예. 그래서 입대를 했다는 거는 경련 수술이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경면 수술이죠. 정도는 아니까 예, 예. 했고 2차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했는데 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 그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해야죠. 예, 수술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 정말 수술을 한 건지 수술하는 흉내만 내고 뭐 그냥 적당히 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예. 이런 거는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 예. 자, 장군님, 지금 이제 뭐 이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고 또 이 관련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서해병 무죄를 뒷받침하는 변명, 개변 모든 걸 지휘관으로 타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군인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장관이라는 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군 자체를 엉망진창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처음부터 했어야죠. 국방부 장관이 일개 병사의 휴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장관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지금 60만. 이게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됐을 때는. 여기 관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예, 예. 조사를 해서 국견 답변 과정에서 처음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유, 이런 절차에서 했고. 이렇게 됐는데. 절차 과정상은 문제는 없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의혹이 커지고 이제 군이 그냥 매도가 당하고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법과 규정과 절차대로 하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내가 소홀히 했다.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신임 서욱 신임 국방부 이제 장관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도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든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마치 군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서씨 아들 특혜 관련해가지고는 진위 간의 어떤 판단 영역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 청문회에서 밝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절차상 규정상 문제가 없어요. 그거 다 단계별로 했더라고. 했는데 다만 첫 단추 그 1차 복귀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병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병사가 전화를 하는 게 잘못됐다. 왜 잘못됐다고 보시죠? 왜 안 들어오냐 어디냐 이런 걸 묻습니까? 당직병이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보고하고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예, 당직병이 직접 전화를 당직병만 걸면 있습니까? 그 선임 하석 부사관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당직 사관도 있을 것이고, 예, 지휘관도 있고 있는데 예, 이런 게 좀 우리 군 입장에서 내가 아쉽지만 나머지는 군도 예. 단계별로 다 조치를 다 하긴 하고 다 해줬어요. 예, 예, 했는데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특혜 주지 막 몰아붙이고 하니까 이 장관이라든지 장관 후보자들이 국려지책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 사병에게도요, 지금 여권에서 이제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단독 범인이 어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보면 이 여권이 이 문제를 키웠던 측면도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문제가 책임이 있죠. 예.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 자료나 이런 걸 놔놓고 딱딱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으면 되는데, 예. 그냥 뭐 서로 대받아치기 말싸움을 하다 보니 이렇게 꼬인 거죠. 예, 예. 지금 장군님,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장군님은 이제 군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절차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또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추미애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뭐 행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추미애 감싸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보일 수도 있지만 무슨 추미애를 감싸기 위해서 전부 동원이 되겠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추미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감사하는 것 자체가 결국 추미애를 낙마시키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검찰 장악이 실패하고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를 감싸고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거 법적으로 가도요. 예. 설사 추미애가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뭐 그런 적용이 되겠죠. 예, 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장관을 그만둬야 될 정도로 법적으로 하자 책임 물을 소지는 나는 없다고 봐요. 예, 예. 없고 예. 다만 이제 정권에 도덕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렇죠. 도덕적인 타격 부분들. 도덕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정쟁이나 감정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우리 국민 개병제에서 우리 모든 자식들이 문제고 우리 국민 당사자들이 문제입니다. 예, 예. 예. 추미애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누구 자식이라도 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예. 지휘관 허락을 얻어서 예. 병가를 내거나 연장을 해서 치료받고 수술할 수 있어요. 예, 예. 또 휴증이 있을 때는 연장해서 또 할 수 있어요. 법이 휴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지금까지 나온 쭉 자료를 보면은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내가 볼 때는. 예, 예. 절차를 밟았다. 밟았어요. 예. 밟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거기다가 나는 뭐 보직 청탁까지 했다 막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뭐 추미애 아들이 별로 병도 없는데 예. 그냥 이렇게 해서 군이 할 수 없이 뭐 이거 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돼버렸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정말 검찰 수사에서 명명히 밝혀져야 하는데 예. 추미애 장관은 도덕적으로 여기에 예. 대한 문제는 있어요. 예.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나 뭐 내가 법대로 했고 절차상 이상 없다.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리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도 맞아요. 일견 예. 자기 주장도 맞다고 내가 볼 때. 예, 예. 그러나 또 한편에서 이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예. 특히 보좌관이 그 국회의원 그 당시는 당 대표 시절이었으니까 예. 국회의원이면서 예. 보좌관을 시켜서 개인 사적인 일을 이리 청탁하고 무슨 확인하고 심부름 시키는 건 이거는 예. 옳지 않답니다 이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지면 그 결국 보좌관이 당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예. 그리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정당 당사자는 문제가 없는 뭐다 거예요. 보좌관이라고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결국 않습니까? 군 관계자들만 내가 볼 때는 처벌을 받을 것 같단 군 말이에요. 관계자와 보좌관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법적으로 딱 따지면 그래 된다니까요. 예. 지금 이런 정서로 봤을 때는 추미애가 지금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고, 특히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도 추미애 사퇴에 살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추미애 장관 개인이 결정할 문제죠. 예. 지금 국민적 정서가 사퇴로 많이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장군님 말씀에 전체적인 본다 그러면 그 사퇴란 요구도 국민 물론 개개인의 감정을 감량돼 가지고 사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이 절차상의 그 문제가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뭐 예. 다 고발시켜 놨더라고. 예. 뭐 신현식 의원, 그 다음에 그 당직병, 예. 그 다음에 그 전화 녹취 파일 예, 준 예, 대령. 예. 그 지금 부대장을 다 예, 예. 또 고발도 시켜놨는데 이거는 예. 어느 편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 다른 거예요. 자, 장군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군에 대한 비아냥이 국방부를 추방부, 추미애의 어떤 이름 그 성을 따가지고 추방부, 또 문재인의 문을 따가지고 문방부라고 지금 이 군을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그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예. 왜 그 이 국민적인 정서인데, 장군님 오늘 인터뷰 내용이 약간 국방부 쪽에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또 뭐 이 댓글에 보니까 국방부를 약간 옹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국방부를 제가 이게 중심을 잡아서 객관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객관적인 것이지 얘기를, 예, 예. 어떤 정쟁에 치우거나 사실에 어긋나는 거 가정에서 예. 나도 감정에 치우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 진보고 좌우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전 진영을, 국민의 예. 문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60만 대군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 예. 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봐야지 예. 어떤 감정에 치우친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도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저는 정확히 내가 그 업무를 취급 안 했으면 모르는데 예. 예. 그 법을 그 병사들도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다 의료보험 다 내고 있는데 예. 군에 가 있다고 군 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예. 그 민간 병원의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내가 소령 때 예. 그 85년도에 군 간부들이 병이 예. 있는데도 그 군 병원에 수술하게 되면 기록에 남아 진급이나 보직이 불이익 받으니까 비싼 민간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더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우리도 다 의료보험 내는데 왜 안 되느냐 해가지고 군 간부들은 예. 이미 85년도에 내가 전부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20년이 지나 가까이 돼가지고 국방부 인사복지국 장군인데 차장 가보니까 병사들을 또 못 받고 있더라고. 예. 그거를 받게 해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내가 장본인이라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떤 한편에 치우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 사실대로 얘기하는 예, 거예요. 뭐 우리 애청자들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 자, 장군님, 외람된 질문이지만요. 장군님이 이제 이 사단장도 얘기하셨고, 또 훈련소장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군 기무사령관도 얘기하셨는데, 혹시 장군님에게 뭐 청탁이라 들어온 게 있는 거 없었습니까? 군제 역시에. 그건 나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청탁이나 권력자로부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예, 예. 다만 동창이라든지 예, 예. 친구들 예, 예. 이런 아이들 또 우리 집안 예, 예. 자식들 전화 안 오다가 딱 예. 전화 올 때 보면 군대에 갈 때 되면 보직 청탁 전화 와요. 예, 예. 그건 전화 오죠. 전화 예. 다 옵니다. 그렇죠. 그런 내가 그래. 야 임마 너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전화. 예. 너는 이 자식아 맨날 그런 거 막 불평하고 그런 거 비판하면서 흥분하던 놈이 네 새끼 예. 군대 갈 때 내한테 왜 전화하냐 하니까 예. 야 이게 마누라 등사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예. 친구가 너는 이 나이 먹도록 부탁할 친구 하나 없냐 그래. 예. 그래 알았다. 아주 백 좋은 친구 있으니까 부탁했다 그래라. 예. 딱 그래 하죠. 근데 그거 예. 들어줘서는 안 되죠. 예. 장관 아니라 우가 국회의원이 부탁을 해도 예, 예. 나는 군생활 38년 하는 동안에 예. 어떤 권력자로부터 청탁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예, 예. 다만 조직에서 이제 내가 감사를 오래 했다 보니까 예. 장이나 의에서 은근히 그런 게 있어. 그래도 그거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예. 직속 상관이 압력 넣는다고 해서 예. 검은 것을 시다고 하거나
걸 검토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군생활할 때는 그래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언젠가는 정치 중심이 되고 정치권에 줄을 대 출시하는 군대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외압에 좌지우지 되고, 적당하게 예. 넘어가고 이런 것이 있을 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는 예.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고 예. 그 속에서 정말 외압이 어떤 내압이 있었는지 어떤 청탁이 예. 있었는지 예. 이 명명하게 밝혀서 하는 것은 이는 검찰의 몫인데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기대를 합니까? 예. 김사람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지금? 이러다 예. 보니 이 불신이 쌓인 거예요. 예. 결국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불신이. 왜 그렇다고 예. 보십니까? 이 불신이 다, 보니까 대도 없는 대통령을 언론하고 정치권에 야합을 해가지고 쫓아내는 걸 봤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힘파고 있는 놈들은 법과 규정 무시하고 예. 저 멋대로 하고 있고, 예.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의혹을 할 수가 있는, 또 야당이 일부에서 그 제기를 하고 하니까 예. 국민들이 흥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여권에서도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아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박근혜 추종 세력들, 태극기 부대 추종 세력들, 거구 세력들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친놈. 그런 썩어 빠진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결국 이 정쟁이란 말입니다. 이제 예. 여론이, 예. 어쨌든 국민 여론 언론에서 계속 지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지금 이러면서 여론이 이제 막 이렇게 기울어져 가니까 또 예. 여권 내부에서는 일부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짚고 가야 예. 된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좌파 매체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조국이 감싸안기를 했던 좌파 매체들까지도요 지금 현재 이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이 예. 본질을 몰라서 언론기관이 어떤 게 이걸 다 압니까? 그래서 나온 언론이라는 거, 것이 뭐 그런 거. 현상적인 부분들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예.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추미애 아들의 그 병력 문제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예. 내일이라도 내 자식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이것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체 민간병원을 할 수 없고 예. 연장도 안 되고 막 예. 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자 또 이리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래 되면 지금 현재 또 이 병사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히 군 병원은 열심히 하고 잘 해주지만은 예. 그 기술이라든지 시설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의료 시설에 가서 수술을 하고 싶고 하는 게 그렇죠. 당연히 부모 그건 입장인 뭐 부모 거예요.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특히. 존중해서 국방부에서 규정을 다 바꾸고 절차를 만들었더라니까. 예.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예. 결국은 우리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예. 지켜보고 그 내용이 잘못됐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한번 따져야 될 문제지. 예. 내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 다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는 예. 규정과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 지금 이제 장모님께서는 이제 검찰을 밀어보자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들 정서가 특히 동부지검이 이제 이걸 맡고 있는데 이 동부지검 자체가 이 수사 이제까지 미루고 왔다가 또 야권에서는 특별수사를 둬야 된다. 군과 검찰이 군검검찰 합동수사본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정치 그 군의 검찰에 맡게 된다고 봅니까? 군 검찰에 예예. 군사 상은 군 검찰에 맡기는 것이 옳죠. 예. 군 검찰에 맡긴 동부지검이 아닌 군 검찰에 맡기는 게 옳다고 봅니까? 당연하죠. 군사 상은 군에 맡기고 예. 그 군 기능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옳거니에요. 그걸 했는데도 예.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했을 때는 또 달라지죠. 그때는. 예. 자, 장군님, 앞으로 이제 우리 군이 좀 바뀌려 그러면 특히 이제 아까 방금 말했던 정타가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쩌면 국방부의 대응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민적 의혹을 더 이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디까지나 원칙 정정당당해야 되고 예.
모든 60만 대군 장병들 어떤 부모 어떤 그 특권 계층이라든지 여기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법과 규정대로 하는 군대. 예. 군대야말로 원칙과 법과 규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 목숨을 걸고 이 국가를 지켜야 되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뭐 융통성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군 지휘관 순회들도 예. 예. 어떤 정치적인 내압이나 어떤 압력에도 그 굴복하는 그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도 다 지휘관이라고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문제가 터졌을 때는 진솔하고 정직당당해야 됩니다. 예. 그냥 그 땜질식으로 정권 눈치나 보는 답변, 예. 응? 어떤 그런 식의 태도를 비춰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칙과 정직당당하게 모두 처신하고 예. 그 하는 이 우리 군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명백백에 밝혀서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국민들에 알리는 이 자세,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장군님께서 저기 2014년도에 성리하는 강군 해가지고 이 책을 하나 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발로 걸어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찾아내 해결해 줘야 된다. 장병 관리와 전투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장군님 그 아주 이 군에 관련해가지고 이 군의 백서 같아요. 예, 이 책이 뭐 군에게 좀 많이 보급됐으면 우리도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건데요. 이 책을 내게는 계기가 어떻게 돼? 왜 이 책을 왜 내게 됐습니까? 그때 군내 여러 가지 사고가 터져 나오고, 예. 그 동해안에 그 탈영병이 생겨가지고, 예. 그 하나 잡는 작전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예. 예. 야,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부모들은 또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예. 막 죽었다, 자살했다 보도가 나오니까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는 거예요. 분위기가, 예. 국가 사회 분위기가. 예. 천안함 사건 터지고, 뭐, 연평도 포격 터지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우리 군의 후배들이 실무를 제대로 모르고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부모들은 군을 불신을 하고 있고. 예. 이래서 내가 그걸 쭉 소대장부터 경험을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 무슨 인사 부대 관리만 한 게 작전까지 전략 예. 전술까지 그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까지도 얘기 나오고 아주 세심하게 문제를 지적했더라고만요. 예, 내가 그 뭐 별별 예. 일을 다 겪었죠. 그거를 쭉 그리고 그 이 백도 없이 뭐 군산 하다 보니까 오만 직능을 군의 직능이나 직능을 다 경험을 했어요. 예. 가라는 대로 명령대로 다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예. 알려서 정말 악성 사고 없이 싸워 이기 승리하는 강군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예. 또 부모들의 이 책을 보면은 예. 야, 군의 지휘관들이 덜렁덜렁 엉터리를 한 줄 알았더니 예. 이렇게 세심해서 배려해서 우리 자식들을 관리하는구나 예. 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서 예. 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예. 가지 목적으로 내가 그 쓴 겁니다. 이 내용 보니까요, 지휘관은 예하 장병들과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잠자고, 같이 훈련하는 일상을 함께 해야 된다. 지휘관은 예하 장병을, 예. 또 상급자는 하급자를 친자식, 친동생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장군님께서 이 군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너무나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예. 선배들이 다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예. 동서고금의 그 병선이나 전쟁 그 기록을 보면은 예. 그 부하를 친자식, 친형제처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지휘관은 승리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신상필벌은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동서고금의 그 병사라든지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전기라든지 활동한 이런 걸 다 보고 예. 나의 경험과 이런 걸 다 농축해서 써놓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책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군의 지휘관들은 예. 잘 지휘 관리해서 정말 손상하는 비전투 손실 하나 없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 달라는 예. 양부와 예.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식들 마음 놓고 군대 보내도 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
하는 그 안심도 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내가 쓴 거예요. 예, 썼는데 그걸 좀 봐야 예. 되는데 그걸 안 보더라고. 나 예. 광고 홍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책만 보더라도요, 아마도 지금 현재 지휘관들, 또 이제 사병들이 이 군대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의 군 생활의 백서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제가 뜻깊게 잘 읽었는데요. 자, 네. 장군님, 우리 군에 그래도 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보낸 부모님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모님들 위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억측이 너무 난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자식들 앞으로 우리 손자 이제 여자들 군에 간 손녀들의 문제인데 우리 군은 어떤 경우든지 과거보다 더 군에 입대하는 그 병사들을 보살피고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지휘하는 그런 군대를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거 사고 통계를 봐도 그렇고 예, 저희들이 소령 중령 때까지만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비전투 손실을 사망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에 예, 80년대 때까지만 1년에 한 예. 500명이 그 예, 군에 와서 군생활 동안에 예.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지휘관들은 엄청 노력을 해서 지금은 거의 뭐 두 자리 숫자로 줄었고 예, 지금은 내가 최근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은 예. 100명 이내로 다 줄였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몇십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너무 자식 그 군을 예. 보내놓고 자식들이 그 전전긍긍해서는 안 되고 예, 군을 믿어야 되고 예. 또 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 지금 뭐 경제는 IMF처럼 뭐 문제가 오면 우리가 돈 빌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졸라서 극복할 수 있어요. 예, 예, 한번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예, 그래서 내 자식만 군에 가서 억울하게 군생활 하는 거 아니냐, 권력자들은 전부 다 빠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노력을 하는데 제가 심히 우려하는 거는 정말 병력 기피자들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한 30%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역대 그렇죠. 대통령들도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비분관계를 했는데 예, 어쨌든 이 군을 아끼고 사랑하고 예. 군을 응원을 해야지 예, 강한 군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어떤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걸 침소봉대로 해서 군을 불신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손해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뭐 불이나 부정을 떠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예, 어떤 경우든지 군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자식을 기꺼이 군에 보낼 수 있는 예. 그런 군이 되도록 해주시고 예. 우리 응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장군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요, 이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음. 지금 대한민국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 8월 15일 강화문 집회 이후에 이제 거의 뭐 이 문재인 정권의 수면 연장을 해준 빌미를 제공했네 해가지고 지금 또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또 10월 3일 날 또 집회를 지금 다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뭐 여러 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공화당도 이제 집회 신고를 했고 오늘 또 이제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회 그 전략회의에서 뭐 조원진 대표가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어떻게 10월 3일 날 집회가 이게 우리 공화당 뭐 신고했던 대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번 10월 3일 또 이 개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이거 기준은 예예. 그 집회의 성격입니다. 예. 그냥 모여서 예. 뭐 연설하고 성토하는 걸로 끝내는 이런 집회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예. 예. 나는 그동안의 집회 정말 무의미한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했고 예.
많은 외국 국민들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문재인 좌파 정권과 견제를 하면서 예. 훌륭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0월 3일 대규모 집회도 예. 일견 필요는 합니다만은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 예. 거기다가 코로나 예. 이 사태를 우리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예. 사실 이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를 촉발시키고 확산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절대로 아닙니다. 그 통계에 나와 있어요. 예. 예. 뭐 정작 그렇다면 아침에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예. 예. 지하철 운행 다 중단시켜야죠. 그게야말로 정말 예. 위험한 완전 곳이잖아요. 최대 밀집 지역이죠. 그거 예. 안 하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예. 이 집회를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다분히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이거. 예. 예. 정치적인 탄압인데, 예. 그러나 국민 정서와 감정은 예. 이제 대다수는 집회를 하면 오히려 이게 역으로 또 빌미를 비판받고, 이건 왕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예. 예. 이번에 그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예. 마을에서, 고향에서, 주변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한대요. 예. 예. 뭐 이런 정도로 언론이고 정부는 몰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 10월 3일 날 또 10월 9일 날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예.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 것이며 예. 예. 또 그것이 집회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예. 나는 그리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역량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고 제가 늘 예.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예. 역량을 비축하자. 예. 역량을 비축. 예. 예. 비축하자. 예. 그래서 정말 문재인 이 좌파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가 올 때는 예. 그때는 허가와 관계없이 분연히 일어나서 예. 투쟁해서 지켜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자. 예.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다른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을 예를 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헌을 보거든요. 개헌요. 개헌이 지금 예. 뭐 잠잠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 예. 이 문재인 씨 뭐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 예. 국가보안법 철폐시켜야 된다. 예. 예. 내가 기어이 기필고 연방제 통일 이루겠다. 예. 공언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도 예. 예. 당분간 뭐 이제 경제가 워낙 엉망이고 코로나 되고 지금 코나 몰리니까 입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예. 국회는 완전히 뭐 자기 수중으로 장악이 다 됐고 예. 수하들로 예. 그래서 이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예. 개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예.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시키고 예. 우리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든지 북한하고 연결된 어떤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훼손시킨 그런 개헌이 들어올 때는 예. 이건 분명히 일어나서 막아야 된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신고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그건 다 신고가 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그때는 끝나는 건데 예.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목숨을 건 투쟁은 예. 그거는 하나의 정쟁이고 정치 싸움이다 이런 것밖에 안 보이신단 예. 말입니다. 막 그동안까지 가면 역량을 비축을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복권 예.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는 예. 이 과제인데 예. 이 코로나 전국과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그것만 예. 들고 나와서 예. 계속 거리에서 불법 집회를 하면서 싸워야 될 그것을 국민들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겠어요. 결국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 지금까지 투쟁해 왔고 예. 지금도 그날 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당시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이 전략적으로 슬기롭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우리 공화당 뭐 조원진 대표가 예. 뭐 부정선거 그것도 언급을 안 하고 거기서 동참도 안 하고 있고 이번에 집회도 안 했고 막 이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내가 못하게 했다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왜 조 그렇다고? 대표 마지막까지 고심했는데 예. 책임자로서 정말 해야 될 거냐 마지막까지 고심했는데 결국 우리 당원 동지들을 보호를 하고 예. 국민들 지지를 받아내야 되고 예. 또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는 절대로 이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지 국가에 무슨 예. 탄압이나 그게 겁이 나서 안 한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예. 우리가 뭐 지금까지 무슨 뭐 법 그렇죠. 보고 겁이 나서 집회하고 안 했습니까? 예. 목숨 걸고 여기까지 했고 예. 정말 많은 내국 동지들이 현장에서 피 흘려 싸우다 돌아가신 분도 예. 많고 예. 저처럼 지금 병석에 누운 사람들도 많은데 예. 딱 우리가 이게 목표는 불법이고 불의단행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내는 것이고 예. 이 자유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가치를 위해서 결정적인 싸움을 하자. 예. 이제는 예. 그 전까지는 역량을 비축하자. 예. 역량을 비축하자. 어느 예. 단체 하고 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할 사람들 하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들 또 하는 것이고 예. 우리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공당입니다. 예. 엄연히 국회의원은 없지만 공당이고 예. 당원이 40만이 넘은 이 예. 정치 세력인데 예. 결국 정치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은 예. 투쟁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단체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공당답게 하되 예. 우리는 미통당이나 지금 뭡니까 국민의 힘인가 뭔가 하는 저런 예. 썩어 빠진 집단들처럼 예. 뭐 그냥 기회주의로 국민들 구미에 맞는 소리를 해가면서 표나 어디서 어떻게 당선돼 지거나 이런 얄팍한 수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예.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 결정적인 전투를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또 예. 그때 필요한 이슈 현장에서는 반드시 나가서 예. 싸워주고 예. 싸운다는 게 꼭 그래. 그 누굽니까? 조지 오웰이 한 말을 내한테 누가 보냈던데 참 감명을 받았어요. 예.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그 자체가 혁명이랍니다. 예. 혁명이란 게 꼭 뭐 거리 나와서 싸워서 두드려 부숴서 하는 게 혁명이 아니라 예. 이 암흑의 시대에 예.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 않은 이 시대에 예. 그래도 우리 공화당 예.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 진실과 정의를 말하면서 싸운 게 우리 아닙니까?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꼭 거리 나와서 들고 막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경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지금 다 문 닫았어요. 문 예. 닫게 예. 생겼고 예.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예. 국민의 절반이 지금 생계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예. 코로나 어쨌든 이 사태는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예.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거리 나와서 투쟁하는 것만이 옳다 예. 하는 그런 주장 옳지 않다고. 자, 그러면 OX로 보면 X네요.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X. 예. 자, 장군님, 오늘 장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장군님 목소리가 평상시 활동할 때보다 목소리가 더 쟁쟁하고요. 특히 오늘 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객관적인 시각, 여도 저도 치우치지 않는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오늘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다시 또 새롭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이 추미애 그 아들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의혹 관련해 가지고 가장 객관적으로 여기저기도 치우치지 않고 또 아주 군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장군님께서 생각하셨던 또 그런 법과 제도 원칙 이런 사안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인터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 사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영의 논리에 저도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허울을 벗기고 또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는 방송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외쳤던 거짓 선동 또 거짓으로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수 없다.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의 합리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동으로 무너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에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손자 또 10명이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6.25 때도 미군 이 현역 장성 아들 142명이 참전해 가지고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습니다. 특히 이제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 아들도 중공군 이 정찰 폭격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또 영국 왕자도 전쟁터에서 또 공격 헬기를 또 몰았습니다. 또 우리 또 러시아 소련이죠. 스탈린 장군 또 이제 장군 스탈린의 이제 이 독재자 아들도 장남도 독일군 포로에 붙잡혔다가 사살까지 당했습니다. 누구 자식이라고 특혜받은 군인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는 군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군인들 아마 지금 이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 군에 우리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또 제가 아는 이 뭐 재벌계에 예전에 있었던 분들도 자식들은 무조건 군대 빡신데 보낸다. 소위 소총부대 일빵빵 또 해병대를 보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제가 그 뭐 롯데 뭐 구체적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는 해병대 이 사단장 출신입니다. 사단장 출신이 그 아들을 해병대로 보내라 해가지고 해병대에서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요. 약간 사고가 났습니다. 신체적인 좀 사고가 났는데도 이 해병대 보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좀 많은 죄책감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 당시 그 친구 뭐 재벌가 친구죠. 이제 사단장 그때 해병대 사단장 친구인데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고민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도둑거려주고 뭐 그 장군 입장에서는 자식들 해병대 보내 남자라면 이렇게 했는데 해병대 가서 사고 치니까 결국 이제 이 친구의 마누라죠. 이제 어떤 그 재수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장군에게 약간 눈총을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이 우리가 안 좋은 면만 봐서 그렇죠. 대부분 다 군대를 다 보내고 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만 진정한 남자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미애 사건 이 관련해 가지고 뭐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살 수 있는 키워드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미애 아들을 또 그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다든지 또 이를 폭로했던 사병을 이 단독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라든지 또 이 정권 카톡 한 번이면 바로 이 면회가 가능하다든지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든지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 불을 지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자체가 아마도 더욱더 의혹과 더욱더 이 권력형 비리 감사기로 침소붕대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여러분들께서 허 장군님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허 장군님이 이 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고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입장 표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제가 오늘만큼은 제가 더 이상 뭐 특별하게 던질 질문이 없구나. 장군님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JBC 뉴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또 가끔 이제 뭐 이 중요한 분들 제가 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모시지 못합니다. 중요한 분들이 있으면요. 또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면 그때 맞는 분들 좀 불러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의 속이 답답한 것들을 좀 이래 속풀이할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